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쇼 컨설턴트 윤현준입니다. 반갑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시 한 번 더 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요, 크게 융합학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혹시 부모님들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대학마다 아마 프레임 사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2016년도요, 우리나라 21개 대학이 국가에서 약 6천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IT나 디자인, 콘텐츠 또는 인문학 또는 바이오 에너지 이런 기술들을 서로 융합해서 참 의학까지 이런 기술들을 융합해서 만들 수 있는, 또는 이런 기술들을 서로 연계해서 우리가 배워서 학생들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산업계와 연계도 되게 많이 했고요. 건국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를 선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학과가 다양하게 가장 많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 또 특목고에서 건대 라인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잡고 가자, 이런 부분까지를 생각해서 제가 건대로 잡았습니다. 건국대는 딱 두 가지 전형으로 일단 수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요. 그래서 자기 추천은 학생부 종합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는 서류평가 100%인데 여기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성적의 70%에서 면접 30%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추천은 전반적으로 서류평가 70%, 학생부 교과 30%로 뽑게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올해 자기 추천은요, 인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52명이 늘었고요.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3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각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에 넣어야 되는 서류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학부모님 한 분께서 말씀해 주셨죠.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이냐. 건대도 마찬가지로요. 올해 2020년까지는 이렇게 봤습니다. 각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교과목 편차가 다르게 봤죠. 처음으로 어떻게 해당 교과 전 과목을 100% 가중치를 적용해서 똑같이 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좀 준비를 해서 공과대학에 화학공학을 가야 되겠다. 평균 내신 성적 2.9가 나왔고요. 나는 컴퓨터공학 가야 되겠다. 3.1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기 융합과 기술원 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 3.2, 스마트 ICT 융합 4.4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개 기준을 보았을 때 우리 학생 또는 부모님들, 내가 예를 들어서 3.0이라는 내신 등급이 나왔을 경우에 공과대학으로 원서를 넣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여기 융합과 기준으로 원서를 넣는 것이 유리할까요? 수치상으로는요, 여기가 훨씬 낫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공학 라인이 스마트 ICT 융합 라인이랑 비슷합니다. 교과목 자체가 조금 비슷하고요. 내가 준비해온 비교과 부분이 혹시 컴퓨터공학 쪽에 맞춰져 있다면 이 스마트 ICT 융합에 넣으셔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3.1, 4.4 유리한 부분은 융합과 기술원이겠네. 그래서 3.0이지만 이곳에 넣었다. 만약에 일반고 학생일 경우에는요, 무조건이라고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융합과학기술원 또는 융합적인 부분에서 학교마다 투자하는 비율이 좀 더 높고요, 인재 양성에 좀 더 심려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고 3.0의 경우에는요, 이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공과대학이요. 왜 이건 이렇게 나왔냐? 특목고 라인의 마지노선이 제가 건국대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융합과학기술원은 어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목고 학생들이 마지노선으로 이
학과에 많이 넣기 때문에요. 단순 이 수치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모님들 보시면서 잘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방송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또 공부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컨쇼에 오셔서 상담 요청을 하시기도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KU 융합과학 기술원의 학과 분석에서 잠시 한 3개 또는 4개 학과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게 미래에너지공학과입니다. 미래에너지공학과는요, 지속가능한 에너지 또는 미래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제가 분석을 하면서 과연 이 학과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제가 키워드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양하게 미래에너지공학은요, 물리, 수학은 기본이고 당연히 화학도 기본이겠죠. 그래서 나노부터 수많은 키워드가 있는데요. 제가 가볍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이 미래에너지공학과, 배워야 될 부분 화학, 2차 연료,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 또는 알고 있어야 된다. 또는 비교과를 이런 부분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빨간색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 키워드에서 다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너지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다가 화학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미리 비교과부터 해서 좀 많이 해뒀어요. 그러면 꼭 미래에너지공학과가 아니더라도 화학과 또는 화학공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기존의 공과대학에서 한 라인보다는 융합과학 기술은 융합학과에서는 다양한 키워드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전체적으로 보면요,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에 관한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과라든지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수님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했더니 제가 이건 크게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는 어디와 관련됐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쪽입니다. 키워드 파악으로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이고 어느 부분을 전략을 짜서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학과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겠다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융합학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그 학교에서 또는 학과에서 또는 교수님들 전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선택을 해서 비교과 활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기계공학을 준비하는 친구였어요.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부분이 연력학, 고체역학, 정역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심화된 학습을 좀 했다, 아니면 이런 실험 탐구 활동을 했다,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과가요, 이런 것들이 있죠. 화학과도 되고요, 신소재학과도 되고 항공우주학과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활동 중에서 고체역학에 대한 보고서부터 실험이나 탐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이 친구는 항공기계학과 또는 조선해양공학과 건설환경학과를 선택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역학을 좀 내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했다, 융합기계, 건설환경, 토목공학 쪽으로도 지원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과들에서 정역학, 이런 학과들에서 고체역학, 이런 학과들에서 연력학에 대해서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학과를 제가 파악해드린 이유는 딱 이런 부분인 거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한 학과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융합학과 내에서 들어가 있는 두세 개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탐구활동이나 연구활동, 실험활동들을 통해서 범위를 확대시켜 보자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에서 1학년, 2학년 때는, 특히 1학년 때는 다양한 관심으로 인해서 나의 전공 적합성이나 아니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2학년 때 좀 심화 과정을 통해서 3학년 때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은 이 학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그냥 생활기록부만 봐도 되느냐? 아니요. 생활기록부뿐만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의 특성 또는 재능 또는 적성, 이 친구들의 재능을 함께 보면서 그 속에, 생활기록부 속에 있는 키워드들을 융합해서 학과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참 융합학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융합할 수 있는 키워드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학과들을 선택하게 되면 다양한 학교들이 내 성적, 내 내신에서 다양한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건국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과 미래기술, 융합과 기술원 이 학과만 보더라도 서로 융합될 수 있는 학과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혹시 미래에너지공학과를 준비했던 친구는 보이시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 화학 쪽에 관심이 좀 있고 화학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배우기 때문에 화학공학부를 같이 지원하셔도 된다. 또는 이런 부분도 있죠.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는 제가 전체적인 큰 틀로 보여드렸죠. 바로 컴퓨터 계열로 할 수 있다. 또 보면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는 제가 투트랙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드론이나 아니면 자동차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기계 항공공학부나 전기전자공학부나 컴퓨터공학부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각 대학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융합학부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첨단 기술 산업요. 6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었죠. 물론 이 정보기술에도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 속에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6T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학과 또는 학교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 융합학과에서는 이런 미래 기술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연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탐구할 수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융합학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은요 언제든지 저희 컨쇼에 물어봐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융합학과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